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공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 거야.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네, 미친 거 같죠?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웃었을 때 분명히 이제 맞은편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뭐야?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자, 우리 친구들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면 상호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상호작용이 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호작용은 바로 뭐냐면 자, 협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하고 자, 협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협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같은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뭐 하는 거냐면 자, 달성하기 위해서 자, 서로 뭐 하는 거냐면 네, 핵심 단어 들어갑니다. 자, 정답 뭐냐면 네,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네, 협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협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뭐가 나오냐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뭐 신호등 지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신호를 지킨다든가 지키기, 네, 신호 지키기.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오케스트라가 나온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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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협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요섭이, 양요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양요섭하고 지금 아주 무거운 물건, 뭐 해볼까요? 네,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듭니다. 근데 선생님은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거워. 자, 그래가지고 누가 도와줬냐면 요섭이가 같이 도와준 거죠. 영차, 뭐 한 거죠? 네, 협동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는 목표가 어떨까? 네, 같은 거야. 자, 어떻게 같이, 그치, 이거를 들고, 가겠다고. 이거를 운반하겠다는 목표가 같아요. 그쵸? 그런데 둘이서 뭐 하는 거냐면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사회를 어떻게 한다? 네,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빡친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겁나 잘 지킨단 말이야. 그러면 안정되겠죠. 자, 빨간불인데, 네, 빨간불인데 걸어가. 그치? 그 다음에 파란불인데 갑자기 멈춰 있어. 네, 생명도 아닌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죠? 그쵸? 그런데 신호를 잘 지키면 협동하면 좋잖아. 그쵸? 사회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이 사회는 발전한다. 이런 장점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막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을 막 바이올린 냥 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막 이렇게 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 멋대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가야금 이빨로 뜯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망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뭐 해야 된다? 네, 협동해야 된다. 요거 알 수 있어. 자, 근데 사회적 상호작용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자, 경쟁이 있는데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잘 보면은 협동하고 조금 비슷해. 왜 그러면 얘도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의 목표를 약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 뭐라면 경쟁이라 그래. 그래서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거가 시험대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운동 경기가 시험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 A팀과 B팀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하냐면 농구 경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A팀하고 B팀하고 막 이렇게 농구 경기 네, 막 이러고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A팀하고 B팀은 각각 목적이 똑같아. 그치? A팀도 우승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B팀도 우승이 목적이야.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협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치? 그러나 이 경쟁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 팀이 성공했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 팀이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팀이 뭐 했다? 네, 실패했다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경쟁이 대표적인 거 선거. 그렇죠. 이런 것도 경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예를 기억해주고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의 장점이 있죠. 어쨌든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선생님이 앞전에 지금 앞에 나가면 뚜비 언니가 있어요. 뚜비 언니. 뚜비 언니가 지금 새벽 몇 시냐면 1시야. 1시인데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지금 이제 홍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 쓴다고 지금 밤에 불을 켜면서 선생님한테 선물로 뭘 줬냐면 웰치스라는 고급 탄산 음료수가 있어요. 웰치스를 선생님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걸 먹으니까 자꾸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네,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인강을 볼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이 한 10번 정도 계속 한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숫자를 세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어떠냐면 경쟁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쟁은 좋은 점이 많아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최고의 장점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발전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만약에 농구를 해. 혼자 굉장히 외롭게 혼자 드리블을 해. 그럼 발전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점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세게 하는 거죠. 곱등이만큼 막 점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지만 자 경쟁이 가져다 주는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은 바로 뭐냐면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상호작용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갈등이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는데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한참 농구 경기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겁나 상대편이 시빠빠 룰라야. 자꾸 나를 이렇게 깐죽깐죽 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선의의 농구 경기를 하다가 바로 이제 죽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은 약간의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폭력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뭐 하지 않냐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게 바로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야. 사실 경쟁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 전쟁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죠? 부부싸움. 그죠?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는 게 거의 뭐 6.25 수준이야. 그죠? 부부싸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폭력 사태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갈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갈등은 어쨌든 단점을 가지고 있어. 갈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뭐냐면 이 사회 자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막 뒤집어 놓지.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막 혼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지. 그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1타. 자, 갈등이 겁나 장점이 없을 것 같지만 갈등이 장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시험 문제 1타야. 왜 그러냐면 갈등은 사회 문제를 뭐 하냐면 발견을 하게 해줘.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만약에 이것이 해결된다면 결국 그 사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발전시켜 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하고 도라에몽 PD하고 지금 사귀는 관계예요. 그쵸? 도라에몽 PD는 굉장히 예쁜 천송이보다 이쁜 만송이 선생님과 지금 등치가 만송이가 아니에요. 만송이 선생님과 지금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죠. 물론 선생님은 헨리를 사랑하지만, 헨리가 너무 요즘에 보니까, 슬라이스, 굉장히 멋져.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도라에몽 PD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라에몽 PD가 선생님한테 말을 자꾸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고 막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답답하지. 왜 얘가 나한테 삐져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해서 막, 너 왜 그래? 막 잘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막 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라에몽 PD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자기 혼자 열받은 거야. 열받아서 뭐라냐면 네가 나한테 100원 안 갚았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PD한테 이게 진짜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 소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몰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도라에몽 PD한테 100원을 빌렸어. 근데 안 갚았단 말이야. 근데 도라에몽 PD는 말을 못하고 있어서 100원인데 남자가 쪼잔하게 그것도 여자친구한테 100원 달라 100원 줘 100원 줘 이렇게 얘기가 쪽팔리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더욱 기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뭐냐면 더 사회가 안 좋아지겠죠.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폭발했어. 그리고 막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 뭐냐면 그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내가 100원을 안 갚아가지고 이 새끼가 이렇게 소심하게 굴었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거야. 그러면 내가 야야야 알았어. 그러면서 1,000원으로 딱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 문제가 발견이 됐단 말이야. 차라리 사회 문제가 안 발견되는 것보다는 사회 문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오히려 어떠냐면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실제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오히려 사회는 발전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갈등을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니까. 왜? 사회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해결하면 그 사회는 뭐한다? 발전한다. 자,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몇 가지? 3가지. 협동, 경쟁, 갈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고 갔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사회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지위라는 것은 이제 딱 잘라 말해가지고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빠꽁 시대 안에 선생님도 들어가 있죠. 자, 빠꽁 시대에도 하나의 사회니까, 그치? 근데 그 안에 이제 선생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야. 위치. 자, 핵심 포인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위치. 뭐라고? 위치. 뭐라고? 위치. 뭐라고? 위치. 네, 위치. 꼭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서 이 빠꽁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바로 뭐냐면 람보쌤입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천송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선생님은 빠꽁 시대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모니터에다 돌 던지지 마. 네. 자, 그래서 자, 사회적 지위는 뭐냐면 위치다, 위치. 그곳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은 가정 안에서 딸입니다. 네, 아들 아니에요. 선생님들 딸이야, 이씨. 나 딸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는 선생님이고 딸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회에 가면은 내 교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사회적 지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지위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일 수도 있냐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지금 뭐 솔로인 친구들, 곁털이나 뽑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사회적 지위는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는데, 사회적 지위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100%야.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도라에몽 PD와, 결별하겠습니다. 결별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사회적 지위 2가지 알아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귀속주의라는 것이 있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성취지위라는 것이 있어. 자, 일단 귀속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귀속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위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귀속지위라고 한다. 그러면 귀속지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거야? 남자와 여자 같은 게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거나 뭐가 있냐면 뭐 신분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귀속지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고추를 달 것인가 아니면 고추를 떼고 나올 것인가. 그런데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난 고추 좀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달리든지 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별 같은 거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분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노비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뭐냐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자, 이 귀속지위는 자, 언제 영향을 많이 줬냐면 바로 전통사회에서 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성취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업적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지. 자, 성취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냈다. 그러면 성취주의의 핵심 단어 바로 뭐야? 그렇지, 노력이야,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성취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1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의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시험들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엄마야. 그치?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야, 그럼 엄마는 귀속지위야 아니면 성취지위야? 라고 물어봐. 정답 바로 뭐야? 성취지위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도 해야지만 엄마가 되는 거야. 또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면 엄마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지만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애 베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뭐다? 성취지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했어. 또는 여러분들 그러면 꼴등도 성취지위야.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가지고 꼴등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성취지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있습니다. 다 틀리기도 쉽지 않죠. 네. 선생님이 그 친구 한번 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정말 빵점. 올빵점인 친구가 있었어요. 난 그 친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갖다가, 다 틀렸다. 그것도 쉽지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성취주의야. 자, 그래서 성취주의. 그래서 1등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의사가 됐다. 또는 내가 뭐 선생님이 됐다. 또는 내가 뭐 택시 운전수가 됐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면 성취주의다. 그래서 이 성취주의 하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성취주의는 자, 언제 영향을 많이 준다? 그렇지. 오늘날 현대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네, 성취주의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거야.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나는 이 사회에서 뭘 가지고 있어?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위에는 반드시 기대되어지는 행동 양식이 있어. 자, 그 행동 양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그쵸? 네, 사회적 역할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라는 단어는 자, 뭐냐면 기대되어지는 행동 양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너희들이 이제 역할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예를 들면 야, 엄마면 엄마 역할을 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뭐냐면 너 학생이면 학생다운 짓거리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으로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이 있어요. 학생인데 겁나 담배 꼬나 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대되는 행동이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대되어지는 행동은 뭐냐면 네, 이렇게 조신하고 그 다음에 네, 사실 우리 남학생들은 이걸 잘하죠. 이거 네, 요거 이렇게 침 발라서 요거 찾고 요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거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더듬이에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속 만지는 남학생들이 있는데 네, 변태야. 네, 여하튼간에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학생으로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이 있어. 예를 들면 학생이니까 공부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고 가면 요거는 시대나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에 따라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보자. 조선시대는 여자가 그냥 남자한테 맨날 빌빌빌 거려야 돼. 그렇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자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어디서 깝쳐? 네, 그죠? 여자가 갑이야. 그죠? 여자가 짱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지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사회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역할 자체가 같아. 그런데 같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자, 역할에 따른 행동 자체는, 자, 뭐 할 수 있냐면, 네, 다를 수가 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면,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진짜 사나이를 만약에 본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사나이에 이제 군인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군인들한테 똑같은 역할을 줬단 말이야. 똑같은 역할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역할인데, 자, 군인한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잘 꼽아라. 이 창대를 잘 꼽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건영 일병 같은 경우에는, 네, 박건영 이병 같은 경우 그걸 잘 꼽았어. 그런데 네, 선생님의 사랑 네, 헨리 같은 경우에는 잘 꼽지 않아. 잘 꼽지 않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같은 역할이야. 같은
같이 그냥 꼽는 역할인데 한 명은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이러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같은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하는 모습 자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 행동 자체는 아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역할을 내가 수행을 되게 잘했어요. 내가 되게 잘했단 말이야. 역할 수행을 잘했어. 그럼 당연한 거지만 난 이거에 따른 뭘 받게 될까? 네,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칭찬받는데요. 앞에서 피디님이 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보상. 보상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키스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보상이겠죠. 네, 분명 보상이야. 벌이 아니야. 이게 보상이야. 그래서 보상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안정하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어.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그러나 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한 거지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걸 갖다 우리 뭐라면 제재를 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사회는 굉장히 혼란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역할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충돌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할 갈등이라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할 갈등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역할 갈등이 뭔지 서술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G에 따른 뭐가 역할들이 서로 뭐 할 때, 충돌할 때. 자, G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뭐 한다? 충돌한다. 자,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역할들끼리 서로 갈등이라는 게 뭐야?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G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뭐 할 때? 충돌할 때. 충돌하는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역할 갈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 G에 따라서 발생한 G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한 가지 G예요. 근데 한 가지 G에 이 역할이 뭐 하는 거냐면 서로 대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역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역할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알려줄게. 일단 역할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예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선생님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선생님 친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가 수능 당일날 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친구네 엄마가 오늘 내일 했어요. 조금 많이 아팠단 말이지. 그런데 수능 당일날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소식이 이 친구한테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지위가 두 가지야. 학생으로서 지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딸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능을 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딸로서의 지위의 그 역할은 바로 뭐냐면 엄마 병문안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이거를 헷갈렸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역할이 어떻게 된 거야? 갈등한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역할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너무 여러 개가 생겨버린 거야. 내가 지위가 여러 개가 생긴 거야. 내가 지위가 어떻게 여러 개가 생긴 거야? 딸인 지위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위에 따른 역할들끼리 서로 뭐 한 거야? 충돌한 거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역할 갈등이야. 그래서 내 친구는 뭘 선택했을까요?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짱나죠? 7답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역할 갈등이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경우에 역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냐면 지위가 같아. 그런데 요거에 따라서 역할이 서로 대립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똑같은 거야. 헨리 이병이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헨리 이병입니다. 근데 헨리 이병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헨리 이병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헨리는 막 이렇게 거들먹거려. 그치? 거들먹거린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상관이야. 내가 병장이란 말이야. 지금 난리 났죠. 병장이야. 그럼 내가 병장으로서 헨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겁나 쫙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인트 까면서 쫙될 수가 있어. 야 가만히 있어. 야 얼음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야 이씨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상관이라는 지위에서 내 역할은 쪼아댈 수가 있어요.
쪼아댈 수가 있다. 막 욕하고 쪼아댈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뭐 할 수 있냐면, 네, 사랑으로 감싸줄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면 안 돼. 알았지, 헨리? 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G인데, 이거에 따라서, 칭찬해 줄까? 아니면 화를 낼까?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뭐 할 수 있다는 거니? 대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바로 뭐냐면 역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역할 갈등은 자,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역할 갈등은 뭐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 갈등을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자, 해결하는 방법이 서술형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자. 일단 첫 번째 역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점을 뭔가 찾아보는 거야. 그지? 타협을 찾아보는 거야. 내 친구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결과는 나중에 얘기해 주고 내가 만약에 상관이야. 근데 만약에 헨리가 이런다. 그러면 타협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타협으로 일단은 네, 헨리니까 네, 일단 안아주는 거 먼저 하면서 안아주기도 하면서 네, 같이 쪼기도 하고 네, 두 가지를 좀 다 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네, 타협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피디님은 헨리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타협 없습니다. 타협 없습니까? 원래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는 저래요. 자, 그래가지고 네, 타협점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부터 딱 해결을 하는 거죠. 중요한 역할부터 딱 해결을 하는 거야. 중요한 역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부터 딱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네 이제 엄마의 경우죠. 선생님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운동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엄마가 와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만 고아처럼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엄마는 이제 겁나 갈등 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돈을 벌까? 아니면은 람보한테 갈까? 네, 이거를 막 이렇게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엄마는 좀 지혜롭긴 했는데, 할머니를 보냈어요. 할머니를 보내가지고, 선생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외롭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엄마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봐야 되는 거야. 딸이 중요한가? 아니면 직장이 중요한가? 근데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직장을 먼저 가고, 그날 뒤늦게라도 내 딸한테 가는 방법이 있겠고, 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딸한테 일단 간 다음에, 네, 직장에서는 조금 혼나면 되겠고, 네, 사직서를 내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거야. 한 가지 역할만. 왜? 짜증나니까. 한 가지 역할만 하고, 그러면은 한 가지 역할만 한다는 건 뭘까? 굉장히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인데,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야. 나머지 그냥 포기한다. 에라, 모르겠다! 네, 그죠?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볼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에라, 모르겠다! 왜 내 시간에 기적 듣고, 사회나 잘해보자! 나머지 다 포기! 네. 그러면 안 돼.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부터 6-2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친구들은 다코야끼처럼 생겼거든요. 다코야끼를 보면서 선생님은 항상 뭘 느끼냐면 귀엽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귀엽고 아주 깜찍하고 그리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나 귀하니까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PD님은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애들 꿀밤 때린다고.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요. 잘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